안녕하세요. 혈치과 원장 박장철입니다. BD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대부분 모든 치과 선생님들이 그 임플란트의 나사 풀림, 그 어부트먼트의 파절, 나사의 파절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김현준 원장한테 작년에 이런 BD의 어떤 연결 구조에 대한 15도 테이퍼의 팔각 구조의 그런 연결 구조가 되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는 얘기를 좀 듣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BD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이 제가 느꼈던 게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초기 고정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질이 약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할 때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 언더 드릴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수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BD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픽스처만 이런 똑같은 직경에 딥스레드의 나사산에 임플란트만 식립을 하면 굉장히 초기 고정을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골질이 나쁜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GBR을 시행한 이후에 저희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때 초기 고정을 얻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체결에 있어서 되게 안정적인 구조를 보인다는 거거든요. 보통 육각의 헥사 구조의 그런 여기 임플란트하고 이 팔각의 15도 테이퍼의 체결했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쏙 들어가는 굉장히 잘 체결되는 그런 손맛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11도 모스 테이퍼의 헥사 구조를 사용하는 게 이제 호환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호환성이라는 게 그냥 편리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정확성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회사들이 자사의 정품 구조물들을 이렇게 체결해서 사용하는 걸 권하는 거고요. 워낙에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BD의 어떤 연결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이제 상부 구조물하고 임플란트하고의 그 체결이 굉장히 안정된다는 거는 그 상부 구조물의 미세 움직임 없애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변형골의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파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커넥션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BD를 처음 썼던 케이스인데요. 되게 좀 만족한 그런 결과들을 얻어서 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25번, 6번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다가 이걸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때문에 본이 많이 녹아서 제거를 하게 됐고요. 제거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보철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픽스처를 제거를 했을 때 골 결손이 굉장히 26번 특히 골 결손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6번 자리가 워낙 결손이 커서 그다음에 상악동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GBR을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GBR을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보시면 뼈의 볼륨은 좀 회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골질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BD를 사용을 해서 그래도 초기 고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얻었었어요. ISQ 밸류를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실을 제거한 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8주 정도 지나서 임프레션을 떴을 때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주째 됐을 때 어부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이제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ISQ가 74, 75 이 정도가 25번, 26번 다 이 정도 ISQ 레벨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마무리했었던 그런 증례입니다. 지금 사진이고요. CT 뷰에서나 하나의 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주변 고도 굉장히 본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지금 이분이
팔로우업 하신 지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아마 되시는데요. 처음에 임플란트 제거하고 다시 치료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곤란한 경우들을 겪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GBR을 시행했을 때 초기 고정을 얻는 것도 좀 쉽지 않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제가 이제 좀 이 증례를 BD로 치료하면서 첫인상이 되게 좋았던 증례였습니다. BD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 라인업 중에 3.3하고 4.1이 있더라고요. 전치부의 3.3을 아직 제가 적용해서 사용해보지는 못했는데, 대구치의 4.1을 적용해서 좀 장기간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짧은 기간이어서 뭐라고 딱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몇 개월 정도에서는 참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 사양의 픽스처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저희가 임플란트 측면에서 GBR을 해야 된다든지, GBR 하면은 이제 수술이 좀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좀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좀 불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수술도 좀 쉬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환자도 좀 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BD가 그 커넥션이 되게 안정적이고 좀 깊은 커넥션이고, 그래서 뭐 나사풀림이라든지 그 기계적 합병증에 대해서도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해서, 저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주로 시멘티드 타입의 보철물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상부 구조물을 연결할 때도 굉장히 잘 체결되는 느낌이 있고, 그냥 커스텀 어부트먼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스캔하든지 인퓨전 뜨든지 해서 시멘트 타입 어버트먼트 크라운을 만들어서 세팅하고 뭐 이러면 뭐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그렇긴 한데, 그 보철물을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커넥션 때문에 이렇게 SCRP를 했을 때 다시 빼서 세멘트를 제거하고 다시 끼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철물의 삽입 철골호라든지 임플란트 안에 그 커넥션에 패스들을 맞춘 이 보정 각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확성이 큰 만드네 보정 각도가 작다라는 그게 이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할 때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브릿지 어부트먼트라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해서 그걸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럼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 많이 받거든요. 저도 뭐 커스텀의 형태하고 브릿지 어부트먼트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브릿지 어부트먼트를 해서 스크류 타입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런 그 곤란한 상황을 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좀 생각해서 사용을 하시면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